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비와입니다. 제가 2019년도 전기기능사 4회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시험 실기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실기시험 본 후에 느낀 점 등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2020년 대비 3D 프린팅 운영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팁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이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좀 더 예상 문제를 좀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험에 응시해 봤고요. 네,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아마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잘 할 수 있고, 근데 의외로 제가 느끼기에는 시험장에서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원래 모델링을 좀 잘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실수해서 중간에 기권하시고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미숙한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찬찬히 하는 모습이 더 보여졌고요.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이 돼서 또 실수로 인한 이제 기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긴장하시고 시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다들 합격하실 거라 보고요. 3D 프린팅 운영 기능사 실기시험은 제1과제와 제2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과제는 3D 모델링 작업을 하는 건데요. 총 1시간이고요. 제2과제는 3D 프린팅 출력하는 작업을 하는 과제고 총 2시간을 이제 주어집니다. 제1과제 때 보면은 도면을 보고 3D 모델링을 하고 슬라이싱까지 이걸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8개의 파일을 USB와 SD카드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시험장마다 SD카드에도 8개 파일을 다 넣기도 하고요. 그냥 G코드 파일만 저장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등에 등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번호가 2번인 경우는 02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퓨전 360을 쓰니까 퓨전 360 확장자 파일 하고 스텝 파일로 해서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2개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퓨전 360 파일 하나랑 스텝 파일 하나, 두 번째 파트에 퓨전 360 파일 하나랑 스텝 파일 하나, 그리고 어셈블된 퓨전 360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어셈블된 스텝 파일 하나, 그리고 출력용 STL 파일, 그 다음에 출력용 G코드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제 프린터기가 큐비컨인 경우에는 이제 그 G코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장자가 HFB로 나오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2과제는 총 2시간 주어지는데 프린터를 세팅하는 시간이 먼저 20분 주어지고요. 세팅이 완료되면 이제 90분에 이제 3D 프린팅 출력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출력이 완료되면 후가공하는 시간이 10분 주어집니다. 시험장에서의 이제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신분증으로 본인 하기에는 필수니까 꼭 신분증은 잊지 마시고 챙겨 가시고요. 그 수험표로 보지 않습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는 거. 그리고 수험 번호표는 등에 부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요. 휴대폰은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퓨전 360이 설치된 시험장은 시험 10분 전에 입시를 하게 돼 있고요. 퓨전 360이 미설치된 시험장은 시험 시작 20분 전 이제 시험장 입시를 하고요. 설치 작업을 10분 안에 완료 후에 대기실에 복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고 미리 파일을 실행 파일을 꼭 가져가시고 연습을 실행 파일로
설치하는 연습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의 컴퓨터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으로 되어 있고요. 노트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컴퓨터 옆에 프린터기가 그냥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이라도 그 옆쪽에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뒤쪽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은 그렇게 어려운 모델링이 아니고 단순한 모델링이 보통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봤을 때도 크게 어려운 모델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퓨전 360 UI는 이전 버전의 시험장이 더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UI를 사용을 했는데 오랜만에 정말 이전 UI를 쓰니라. 네, 저는 정말 노트북이 말을 안 들어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퓨전 360이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에서는 보통 이미 로고 오프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시험을 보게끔 이제 다 재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레퍼런스를 수정한 후에 다시 재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 되어 있거나 마우스 사용이 다른 소프트웨어용으로 되어 있어서 작동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시험장이 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전 UI에서는 파일 저장이 이제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가 돼야 되는데 최신 이제 UI만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UI만 쓰시던 분들이 오랜만에 이거를 보시면 항상 컴포넌트에서 익스포트를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되게 당황하시고 정말 진짜 이거로 탈락하신 분 있었어요. 이게 저장이 안 돼서 그냥 기권하시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라 세팅은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필, 프린터 속도, 외벽 두께 그런 거를 또 체크하셔야 되고요. 라프트보다는 브림 사용이 더 낫고요. 신도리코로 되어 있는 이제 프린터를 사용하는 시험장에서는 라프트 사용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가공 도구는 이제 준비해온 도구를 감독관에게 보여주고 사용 가능한 것들을 허락받은 후에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꼭 이제 다 출력하고 후가공까지 하고 나면 주변 정리하시고 등번호 반납 후에 퇴실을 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퓨전 360을 미설치된 시험장에 대한 오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을 가려고 이제 신청할 때 실기시험 신청할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신청할 때 가까운 장소가 안 돼서 저도 지방으로 할 수 없이 갔었는데요. 지방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전 아침 시간에 시험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컨디션이 난조해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꼭 봐야 된다고 치더라도 그냥 최소한 수도권 안에로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안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장소로 시험장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그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저는 또 이게 데스크탑으로 볼 줄 알았는데 노트북이어서 조금 원래 작업할 때 항상 듀얼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조그만 화면에서 쓰는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환경이었어요. 노트북을 제가 본 시험장은 노트북이었고 바로 옆에 프린터기가 있었고 네, 바로 옆에 시험 보는 수험자에도 거의 오픈된 상태인데 사실 서로의 컴퓨터를 볼 사이는 없어요. 자기 거 모델링 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남의 거를 보거나 이런 상황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저는 시험장이었고요. 뭐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또 그런 환경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모델링은 그래도 이 CAD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한 이제 도면이 나오고요.
그 퓨전 360 당연히 UI는 가장 최신 버전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전 버전에 시험장이 많은 거를 아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최신 UI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전 UI로 프레퍼런스를 다시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저도 한번 바꿔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그 체크 탭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파일 저장 부분만 알고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미 다 로그 오프를 해놓고 재실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프레퍼런스에 대한 환경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온라인 상태에서 하잖아요. 온라인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그걸 종료 후 재실행하고 난 후에 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미 오프라인 상태로 돼 있어서 이거를 수정을 하고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좀 오류가 많은 노트북이어갖고 적용이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원래 되어 있는 상태로 했는데 Y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환경 수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시험 봤을 때 저는 요번에 Y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 사용이 다른 소프트웨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고생을 해서 모델링 하는데 정말 수작업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을 봤습니다. 하여튼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UI에서 파일 저장 방법이 다른데 이게 저장이 안 돼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큐라 세팅은 꼭 새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시험 전에 이제 업체에서 다 세팅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똑같은 세팅으로 뭐 복귀를 해놓은 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잘 출력이 될 만한 세팅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신도리코 프린터기만큼은 큐라 세팅 때 라프트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후가공 도구는 준비한 도구를 꼭 감독관에게 보여주고 사용 가능한 것들을 허가받은 후에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주변 정리, 출력 다후 후가공 후에 꼭 주변 정리 깔끔히 하셔야 되고 이것도 감점 처리를 하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등번호는 반납 후에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0년도 대비 어떻게 하면 실기시험에 합격했을지 이런 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델링 시작 전에 그 시험 장소에 퓨전 360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꼭 프레퍼런스는 모델링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네, 꼭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게 저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가서 설치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에 꼭 퓨전 360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원하시지 마시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험 장소를 선택하셨더라도 미리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문의를 꼭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험 당일날 설치하라고 하면 시험 당일날 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일을 따로 실행 파일을 저장해 놓고 이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서 한 10분 안에 설치하고 환경 설정 과정 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파트 1과 파트 2가 분리되어서 나와 있고요. 그 최소한의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치수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도면을 보고 이 치수는 이렇게 이거겠구나라는 이제 예상 가능한 치수 같은 경우는 써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도면 해석법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영이 없는 어셈블리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영이 없는 도면에 익숙해야 해요. 진짜 저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험자 중에 음영이 없으니까 이게 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고 이 구멍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이제 감독관에 문의하셨는데 당연히 감독관이 안 가르쳐 주시죠. 그쵸?
이런 걸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도면 해석하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실선과 점선 구분에 대한 거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델링은 시간 제한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시간을 정말 1시간인데 초과할 수 있어요. 왜냐면 큐라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늦어도 30분 안에 모델링 끝나야 되고요. 10분 정도 안에서 큐라 세팅하고 STL 파일로 가지고 G코드를 저장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파일들을 USB나 SD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제일 작업을 하신 분들은 손들을 먼저 드시고 대기실로 나가게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서 기다리게 하는 시험장도 있고, 끝나신 분들은 나가서 기다리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속 작업하게 하고 이런 시험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냥 1시간을 충분히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뭐 10분 안에 모델링 끝나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다시 점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1시간 내내 계속 앉아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전 UI에서는 파일 익스포트를 할 경우 컴포넌트에서는 파일 익스포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파일 메뉴에 가서 익스포트를 해야 되고요. 큐라 세팅 체크는 필수예요. 그래서 측 높이, 다시 측 높이가 이게 다르게 되어 있는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 높이 확인하시고 외벽 두께, 인필, 서포트, 오버행 각도, 빌트 블레인 부착 여부, 설정 체크 등이 꼭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로 실기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지금 시험이 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똑같은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는구나 라는 기출문제로 감을 가지시고 다양한 예상문제로 모델링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도면들을 보고 자꾸 인식하고 도면을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만들었던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기 대비 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을 할 때 꼭 퓨전 360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면 이게 오프라인 상태로 보통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꼭 프레퍼런스를 점검을 해 보시고요. 프레퍼런스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2가지입니다. 여기 Z축 하고요. 이거 마우스 컨트롤 하는 게 퓨전 360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Y축으로 되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알리아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컨트롤 방법이 달라서 곤란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전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빗하고 여기 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거를 변경을 하고 종료를 한 후에 재실행을 시키면 이제 변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 노트북은 그때 변경이 안 됐어요. 아마 와이파이를 다 이제 꺼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선도 다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Z축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탑 또는 이렇게 프런트 라이트 면을 확인하시면서 플레인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Y축에서 그냥 Y축에 맞는 이쪽 플레인
바닥 플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환경 설정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된, 이제 보통 설치가 안 된 시험 장소로 가겠죠. 이럴 때는 꼭 자신에게 맞게 환경 설정을 하시고 미리 설치할 수 있는지 꼭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고요. 안 될 경우에는 설치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음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영이 없는 상태로 이제 시험지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벽이 제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잘 보이지만 이게 어려운 모델링도 있어요. 그런 이제 도면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시고, 어떤 분이 정말 의외의 질문,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이제 4개가 있으니까 구멍이 이제 뚫려는 거겠구나 하는데, 이게 하나가 뚫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뚫린 건지 아닌 건지를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면에, 음영이 없는 도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저장은 이 오프라인 경우에 이 각각의 파트가 다 이 파트에서 익스포트가 돼요. 그쵸? 오프라인이고 최신 UI는 이게 여기에서 다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 UI 같은 경우는 이런 컴포넌트에서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컴포넌트로 안 만들고 그냥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럴 경우에는 여기 파일 메뉴에 가셔서 여기에서 익스포트를 하셔서 이런 F3D 확장자랑 그 다음에 스텝 파일, STL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파트를 해야 되는데 2개가 계속 선택이 된다. 그러면 이 파트 하나를 감춰 주시고 여기에서 익스포트를 하면 파트 개별로 이제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02 다시 이제 이거는 02 두 번째 파트니까 03이겠죠. 확장자 해서 익스포트를 해보면 네, 익스포트 하고 다시 여기에서 오픈으로 불러오실 수 있어요. 불러오셔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 거기 있는 컴퓨터 쪽으로 열기를 들어가셔 갖고요. 이것을 열면 네, 이렇게 지금 이 파트만 이렇게 저장이 되죠. 네, 오프라인 상에서 이게 가능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 파일 메뉴에서 하고 내가 각각의 파트를 할 때는 이거를 안 보이게 파트를 감춰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에서 보통 대부분 시험장은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된 큐라를 사용하지 않고요. 15.046 또는 14점 몇으로 되어 있는 버전의 큐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프린터기마다 틀리겠죠. 저는 제가 본 시험장은 이제 큐라를 사용했는데 15.046 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험 전에는
15.046 큐라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다가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원래 이제 원하는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책 높이 0.2 기본적으로 0.2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0.15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0.3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0.2로 체크하시고 벽 두께는 1.2 또는 0.8 근데 안정적인 거는 1.2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낮은 버전은 여기가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벽 두께 1.2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밀도, 내부 체온 밀도가 10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진짜 20 이상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한 15에서 20 정도로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종류마다 기본 설정에 가장 좋은 온도가 있죠. 그 부분을 꼭 사용하는 시험장의 프린터기의 종류를 알아보시고요. 그 프린터기의 가장 최적의 프린터 노즐의 온도랑 그 빌드 프레드 온도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프린터 속도는 5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속도도 너무 빨라도 출력물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프린터 속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는 에브리웨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브리웨어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버행 각도 잊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고 45도 각도가 제일 안정적이니까 45도 각도로 하고요. 아마 그 이전 큐라 버전은 라인밖에 서포트 패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빌트 플레이트는 신도리커 아닌 이상은 브림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세팅 이제 뭐 이전 점검하셨던 사람들이 다 얘기가 거기서 처음에 이제 대기실 얘기가 다 이제 그 라프트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해서 고민하다가 라프트를 했는데 라프트가 완전 떡지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고 이렇게 후가공할 때 그렇게 라프트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것도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신도리커가 아닌 경우는 브림으로 해도 충분하고 이럴 때 제거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 요거를 알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큐라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설정을 꼭 다 제대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기출문제들이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런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이제 많은 이제 예상 문제로 모델링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 2020년도 이제 기능사 시험에 잘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우선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더불어 실기를 위한 모델링 연습도 하시고 시험 대비 충분히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9년 4회 기능사 시험 3D 프린팅 운영기능사 실기 후기를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예상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